네, 서울 강서갑 강선우입니다. 후보자님, 네. 위장 전입이 어떤 거죠? 뭐 실질적으로 그 소지에 살지 않으면서 뭐 주소를 해놓는 것, 주민등록 해놓는 것, 그걸 위장 전입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후보자님 따님들이 주소를 옮긴 것은 위장 전입인가요? 그래서 조금 뭐 어떻게 그렇게 보셨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내려와서 저를 위해서 선거운동을 했고 또 그 내용들은 당시 언론에 다 보도까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위장 전입으로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했던 코로나19 백신 관련 가짜뉴스 대응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예방접종 시 백신 주사기 바꿔치기 했다. 화이자 백신에 식염수를 타서 7명 접종한다. 후보자님 이런 뉴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 뭐 그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신설된 1월 26일 이후에 매달 수십 건, 수백 건에 이르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허위 조작 정보를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슬라이드 다시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적발 건수가 3월에 206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표들의 추이를 보시면은 백신을 맞겠다는 긍정적 의견이 점차 떨어지는 경향 역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백신 안전성,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함께 떨어집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뭐 저걸 팩터 애널리시스를 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니까요. 그냥 단순하게 나열을 했을 뿐입니다. 근데 저는 가짜뉴스의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러한 백신 관련 허위 조작 정보나 가짜뉴스의 생산, 확산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가지고 계십니까? 예, 가짜뉴스 때문에 지금 그 바쁜 질병청, 심지어 뭐 경찰청은 그렇다고 치고요. 이런 백신 접종과 이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그런 부서까지도 저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를 이렇게 체크해내기 위해서 거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우리 모두 다 이것은 뭐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 내는 것하고 관계없이 이 코로나19라는 이 감염병으로부터 이 지긋지긋한 감염병과의 전쟁을 끝을 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 국민이 함께 백신 접종을 통해서 이 항체를 형성하는 길 외에는 현재 다른 방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모두 다 국민들께서 여기 마음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고생을 해오셨는데 저 가짜 뉴스 때문에 자꾸 우리 내부에서 이런 불신이 증폭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게 점점 더 나가면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저는 범죄 행위라고 봅니다. 따라서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제가 청문회를 마치고 국회 인준을 받게 되면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범정부 지금 현재도 대응기구가 있습니다. 지금 네. 대응기구가 있습니다. 네, 그걸 더 강화해서라도 네. 예, 부동산 다음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좀 강하게 힘을 실어서라도 저 국민들의 막연한 불신을 조장하는 이건 어떻게 걷어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 내용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세 분의 따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자녀분들께서 대체로 한 몇 살 정도에 독립하셨습니까? 지금 이제 제일 큰 딸은 지금 40 가까이 됐고요. 둘째 딸이 지금 34 정도 된 것 같고요. 그다음 막내 딸이 28입니다. 예. 그 독립시키셔도 품 안의 자식처럼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뭐 그렇죠. 자식인데 어떻게 그게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그 하겠습니까만은 또 사위라는 새로운 또 식구들이 생긴 거니까 또 그분들 밑에 또 새로운 자식들이 태어나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정도 어떤 거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독립을 해도 자녀들은 늘 부모들의 아이 같은 그런 심정입니다. 지난해 5월 통계청 설문조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첫 취업까지 고졸 이하의 경우는 14.8개월, 그리고 대졸 이상은 7.2개월이 걸립니다. 아르바이트로 생계 이어가는 프리터족이 늘어나는 만큼 실제로 안정적인 직장 구하기까지는 아마도 더 많은 시간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만 18세가 되면요, 후보자님, 법적으로 무조건 독립을 해야
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란 18 어른, 보호 종료 아동들입니다. 만 18세입니다. 어른이 되기에 충분한 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예, 너무 힘든 사회에 바로 내보내기는 너무 힘든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1년에 2,000명에서 3,000명 정도 자립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자립 강요받을 때 자립 정착금 500만 원 줍니다. 그리고 3년간 한 달에 30만 원 자립 수당이 전부입니다. 시설에서 퇴소한 아이들 중 4명 중에 1명이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차상위 계층이고요. 그리고 당사자들 인터뷰를 보면 주거지를 구하기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성매매 시켜도 고마워하거나 아니면 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보호종료 아동 중에 매년 몇 명이나 자살을 택하는지 아십니까? 조금 5년 조금 추가로 더 그 보호를 연장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조금 줄기는 줄었다고 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같은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는 예, 많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숫자는 아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중에 이 아이들에 대해서 전수조사가 반드시 착수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생사는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보자님? 예,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은 것이 필요한 것 같지만 때때로 우리는 정말 단 한 명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을 가져봅니다. 보호종료 아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손을 내밀 수 있는 어른 한 명이라고 답한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 위해서 아이들의 자립계획을 함께 세우고 그리고 홀로설 준비도 도와주고 퇴소 후에도 약 5년간 계속 도와주는 자립지원 전담요원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강제가 아니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네. 강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띄워주세요.